한국이 의료 강국이라고? 웃기는 소리 안 해. 그냥 드라마나 잘 만드는 나라잖아. 뉴욕의 최고급 아파트 거실. 한 부부가 격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열어 아내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럼 직접 보고 말해. 그리고는 말없이 문을 나섭니다. 혼자 남겨진 여성은 반신반의하며 영상을 재생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충격적인 영상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중한 성격이었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에 안정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었지만 무턱대고 모험을 떠나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분명 진중한 편이지만 주변 사람의 말에 쉽게 동조하곤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팔랑귀였네요. 저는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항상 많은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고 확신이 없는 일에는 선뜻 나서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뉴욕으로의 이주는 큰 도전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인이고 신경외과 의사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조용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국 생활은 낯설었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삶이었기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뉴욕에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에드워드 밀러 에디라는 애칭으로 부르죠. 그는 미국에서도 꽤 명망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고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한 저는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어머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가렛 윌슨.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랫동안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살 때부터 시작된 통증이었고 그게 2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약물 치료, 물리치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고 어머니는 매일 아침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경외과 남편에게 저는 방법을 물었고 남편은 전문가다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닳는 건 당연한 일이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통증을 완화하는 것뿐이야. 처음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 정말로 나이 들면 아프고 그냥 참아야 하는 게 정답일까?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매일매일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남편이 한국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갈 일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곤 드라마와 오징어 게임, 그리고 몇몇 유명한 한식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한 병원에서 AI 기반 신경외과 로봇 연구를 맡아달래. 연구와 진료를 병행할 수 있고 최첨단 장비를 사용할 수 있대.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황당했습니다. 뉴욕에서, 그것도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에서 일하는 남편이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연구라면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최첨단 장비도 미국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디, 한국이라니. 왜 굳이 그곳으로 가야 해?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이 제안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라보고 존경해온 멘토인 은사님이 직접 추천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남편이 의대 시절부터 깊이 존경해온 은사님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신경외과 권위자였습니다. 그분이 퇴직 후 한국으로 가 연구를 하고 계셨고 거기서 직접 남편을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연구만 하면 되잖아. 굳이 우리가 이주까지 해야 해. 연구도 연구지만 실제로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직접 경험해야 의미가 있지. 단순한 컨설팅이 아니야, 캐시.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항상 어머니를 근처에 집을 마련해 5분 거리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 뉴욕을 적응하셨는데 어머니가 또 이주를 해서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당연히 함께 가셔야지. 남편이 그렇게 쉽게 말했을 때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함께 모시고 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에서까지 수십 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도 차도가 없었는데 그저 저희 꼬리표 같은 인생이라니.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옆집 일본인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이웃집 야마다 씨 부부는 일본 출신으로 뉴욕에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가까운 나라니 적어도 한국 의료에 대해 더 잘 알 거라 생각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야마다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마다 씨, 혹시 한국 의료에 대해 아세요? 야마다 씨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곧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의료는 일본을 따라오지도 못한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덧붙여서 야마다 씨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많이 모방해요. 병원 시스템도 일본을 그대로 가져왔고 신기술도 일본 걸 많이 참고하지요. 의료 수준이 높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이 훨씬 앞서 있지요. 저는 그 말에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한국 의료 수준은 기대할 게 없겠죠. 하지만 야마다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거의 속삭이듯이요. 솔직히 말할까요? 일본에서는요, 병이 생기면 한국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유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저는 놀라면서 한국이 그 정도나 수준이 떨어지냐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 한국은 의료 수준이 높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많아요. 일본인들이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더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례도 꽤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치료를 받고 더 나빠졌다는 일은 너무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가끔 그런 뉴스가 나와요. 한국 병원은 돈 벌기에 급급해서 불필요한 검사도 많고 기술력은 일본을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환자들은 모른 채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야마다 씨의 말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특히 신경외과 같은 분야는 일본이 훨씬 앞서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술법도 대부분 일본에서 먼저 개발됐고요. 한국은 일본 기술을 베낀 것뿐이죠.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착각해요. 일본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 의료도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얘기는 가짜 뉴스인가 보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야마다 씨는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한국은 드라마나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거랑 의료랑 무슨 관계예요? 저도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건 잘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의료. 글쎄요, 그건 일본이 훨씬 신뢰할 만한 국가죠. 캐서린 씨 남편도 의사라면서요. 한국 가서 후회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야마다 씨는 충고하듯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한국은 그냥 신흥국일 뿐이었고 의료 선진국이 될 만큼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가겠다는 것도 당연히 말려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에디, 한국은 아니야. 제가 한 말에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의료 수준이 낮아. 일본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걸.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뉴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캐시, 너도 알잖아. 지금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저는 처음 듣는 에디의 말에 움찔하면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는 이곳 뉴욕에서는 응급실 한 번 가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해. 응급 환자가 길게 대기하다가 치료를 받기도 전에 상태가 악화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응급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 진짜 응급 환자는 몇 분 만에 수술대에 올라가고 대기 시간도 미국보다 훨씬 짧아. 에디가 이렇게 저에게 반박하는 모습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저는 뉴욕을 떠나기 싫어 더욱 반박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은 의료 강국이 아니잖아. 그런 건 미국이나 유럽이 훨씬 앞서 있겠지. 그럼 너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해? 정말 그래? 에디는 화가 난 듯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덧붙였어요. 캐시, 우리 병원에서도 매일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 병원비를 감당 못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한국은 응급치료는 물론 로봇 수술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말을 믿기 힘들다면 직접 알아보는 게 낫겠다는 말과 함께 한국 의료 수준이 낮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증거라니? 저는 그냥 이웃한테 들은 말만 믿었을 뿐인데. 왜? 내가 무턱대고 말한다고 생각해? 한국 의료가 정말 형편없는지 직접 조사해보고 말해봐. 남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그냥 감정적으로 날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의료 선진국 하면 미국,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그냥 K-드라마와 음악으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내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괜히 기분이 상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검색해서 한국 의료가 기대 이하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침을 삼키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의료 문제점을 입력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선진적이라는 기사들이 더 많았어요. 이상에서 한국 의료 수준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 AI 진단 시스템 도입, 로봇 수술 성공률 세계 최고 수준, 유럽보다 빠른 응급 대처 시스템.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믿기 힘든 정보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AI 기반의 정밀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고 로봇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은 유럽보다 빠르고 미국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한국 의료를 무조건 부정했던 내 태도가 떠올랐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생각했고 일본이 아시아 의료의 중심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혹시 일본의 의료 시스템도 더 발전했을까 싶어 일본 의료 수준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고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은 병원보다 약국 산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의료 혁신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치료보다는 약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했고, 빠른 진료보다는 오랜 대기 시간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의료 강국이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신뢰했던 정보가 전부 틀려 있었어요. 옆집 야마다 시 부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에 바쁘고 의료 시스템도 일본 것을 모방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들은 그 모든 말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민망함이 몰려왔어요. 나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한국 의료를 무시했어요. 야마다 시가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믿어버렸어요. 정작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남편을 설득하려 했어요. 제가 팔랑귀인 걸 한참을 까먹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저는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한국을 가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될 듯 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가만히 바라보는 눈빛이 차분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 의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더군요.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바로 이주를 결정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직접 가보죠. 한국에 가서 무엇을 본다고 생각이 바뀔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검색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았어요.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짧게라도 여행 겸 다녀오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낯설 속에는 묘한 이질감이 아닌 오히려 신기함이 더 컸습니다. 뉴욕에서는 볼 수 없던 공항 내 자동화 시스템과 체계적인 출입국 심사,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공항에서부터 보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흔적이었어요. 입국장을 지나자마자 체온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간단한 문진과 AI 기술이 접목된 스캐너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일부 대형 병원에서 도입하려고 논의 중이라는 걸 알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빠르고 효율적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에서라면 1시간은 걸릴 입국 절차를 단 몇 분 만에 끝내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인가 싶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도로, 어디서나 보이는 병원 간판, 그리고 약국보다는 병원이 훨씬 더 많은 거리 풍경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에서는 병원보다 약국이 많았는데 한국은 그 반대였어요. 의료 시스템이 일본과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먼저 방문한 곳은 서울의 대형 병원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적어도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할 접수 절차가 이곳에서는 몇 분 만에 끝났어요. 모든 절차가 전산화되어 있었고 환자들은 키오스크를 통해 쉽게 접수를 마친 뒤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었어요. 응급실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응급실은 항상 병원의 시스템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니까요. 뉴욕의 응급실은 지옥 같아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환자들이 응급실 바닥에 누워있는 일도 많고 간단한 치료조차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응급 환자의 분류 시스템이 철저했고
긴급한 환자는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AI가 실시간으로 대기 순서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남편도 연신 감탄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민해왔고 한국에서 본 이 시스템이야말로 미래의 의료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경험은 작은 동네 병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뉴욕이나 런던에서라면 지역 병원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당연했어요. 시설이 낡았고 의사들도 대부분 젊은 수련의이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동네 병원조차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대형 병원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의사들도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효율적으로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들은 큰 불편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병원의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했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20년 동안 무릎 관절 통증을 알아온 어머니가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어떨까? 영국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어요. 물리치료는 제한적이었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어머니는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오랜 시간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셨죠. 하지만 한국의 치료법을 설명하자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맞춤형 관절 치료 병원 방문이었어요. 일반 병원이 아니라 관절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단순한 약물 처방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 습관, 통증의 원인, 근력 상태까지 분석한 뒤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어머니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한 뒤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도수치료와 물리치료가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만 받는 영국과는 달리 여러 치료법이 함께 적용되는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한방치료가 포함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침치료와 뜸치료가 병행되었는데 어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몇 차례 치료를 받으시더니 통증이 줄어든 걸 느끼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걸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시던 모습이 사라졌고 계단을 오르실 때도 힘들어 보이지 않으셨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대로 걸으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국에서도 심지어 미국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통증이 불과 며칠 만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환자의 생활까지 고려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 한국의 의료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결과 이곳은 의료 수준을 떠나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설계된 나라였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나는 왜 이제 알았을까?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국에서 20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고 수많은 치료를 받으셨지만 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이 아니라 어머니의 몸 상태를 분석하고 실제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아 적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머니의 치료가 끝난 후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 역시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진짜 의료의 본질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치료가 끝날 무렵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곳에서 살기로. 한국은 의료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도 달랐어요. 치안, 대중교통, 노인복지, 의료 접근성,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야 했어요.
결정을 내리자 준비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미국과 영국에 남아있던 정리를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예상보다 수월했어요. 한국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지원이 잘 되어 있었어요. 특히 남편이 의료진으로 일하게 되면서 병원 측에서 이주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줬어요. 한국은 의료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정착하는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생활 환경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늘 주변을 경계해야 했어요.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위험했고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를 주의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공공장소에서도 휴대폰을 놓고 다닐 정도로 안전했어요. 어머니도 이 부분에서 감탄하셨어요. 영국에서도 밤에는 혼자 외출을 꺼리셨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시간대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낡고 지저분했어요. 곳곳에서 악취가 나고 노숙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도 많았어요.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깨끗했고 정시성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하철을 타실 때 전용 좌석뿐만 아니라 승강장부터 이동하는 길까지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동이 한결 편했어요. 영국에서는 계단이 많아 이동이 어려웠지만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도 노인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인들을 배려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 곳곳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있었고 공원에도 운동기구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노인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고 무료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았어요. 어머니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나이 든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자동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배달 서비스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어요. 어머니가 무릎 치료를 받은 날 집에서 쉬고 계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스마트폰 하나로 음식을 주문해봤다며 신기해 하셨어요. 15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모든 게 빠르게 적응되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한국 생활을 더 알아가며 어머니를 돌보았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말했어요.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의료가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정교하게 설계된 나라였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로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문제와 행정 처리에 시간을 쏟아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었어요. 저희는 미국에서의 모든 걸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고, 이제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영국에 두고 온 친구들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권할 정도였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 점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의 직장 문제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좋아지신 덕분에 가벼운 조깅까지 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캐시,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어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였어요.